분기별 결합 풀어보는 잠재표 분석. 오늘은 애니팡으로 한때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썬데이 토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썬데이 토즈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서비스 및 컨설팅업, 그리고 게임 개발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2009년 1월에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상장을 위해서 하나 그린기업 인수 목적 회사, 즉 스펙과 2013년 10월 18일에 합병을 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른쪽은 썬데이 토즈의 게임 모바일 화면이고요. 자, 최대 주주를 한번 살펴보면 스마트 게이트 홀딩스와 특수관계인이 35.6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시면 주식회사 썬데이 토즈 플레이가 있고 게임 개발 등을 하는 회사로서 자산 총액 122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서비스와 게임을 보겠습니다. 자, 주요 게임 현황을 가져왔는데요. 회사가 하는 일들은 간략하게 대부분 다 아실 거고, 회사가 하는 일은 애니팡 등의 팡류 게임을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게임들을 가져왔는데 애니팡류의 게임들과 그리고 기타 등등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여러 게임들이 있고요. 이 중에 즐기는 게임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의 게임은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 회사의 부문별 매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모바일 게임과 그리고 기타 부분엔 광고 매출과 그리고 사용료 수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 매출들을 보시면 모바일 게임 쪽은 2019년에 약간 주춤하다가 다시 2020년에 매출이 제법 올라왔고요. 그리고 기타 부문의 매출이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출이 56억, 154억, 그리고 406억으로 수출 부분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판매가 현재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수는 점점 조금씩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과 그리고 기타 부분의 수출 쪽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부문별 실적을 보면 아실 수가 있고, 자, 회사의 사업 보고서의 영업 비용 부분을 가져왔는데, 모바일 게임에서 영업 비용을 보면 지급 수수료가 12.9%, 그리고 게임 수수료가 49%, 해마다 한 49% 정도의 게임 수수료, 즉 애플이나 그리고 구글 등에 지급하는 게임 수수료가 무려 반 가까이 나갑니다. 비용 중에. 그리고 지급 수수료는 디즈니 등의 IP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 12.9%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좀 아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가 그러면 상장 이후에 걸어왔던 재무제표를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애니팡이 2014년 초까지 상당히 많이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로 줄어들었다가 약간의 사이클을 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은 결국은 새로운 게임이 언제 이제 출시를 하고 그것이 히트를 치는가, 이러기에 따라서 아마 매출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부분은 계속 줄어들다가 2020년 들어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매출 부분은 2019년 4분기 때 크게 다시 회복이 되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많이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2019년 4분기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점프업을 하고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매출이 254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2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YOY로 전년 동기 대비 살펴보시면, 앞에서 보셨겠지만 매출액 증감률이 파란색인데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 사이클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4분기 때는 약간 매출이 줄어든 것을,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 2020년이 2019년에 비해서 이제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성장을 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익률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의 구조가 게임 서비스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영업 수익과 그리고 영업 비용을 빼서 거기서부터 영업이익률, 그리고 NPM, ROE 이렇게 네 가지로 나타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상당히 큰 폭의 매출과 그리고 이익이 났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2020년에 다시 조금씩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NPM,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2019년 4분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가 2020년에 많이 회복이 되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회사가 점점 가진 현금으로 금융자산 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익이 나는가 그리고 평가 손실이 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ROE는 최근 4분기 합산이 2020년이겠죠. 10%를 나타내고 있고, ROA는 9%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익률을 나타내는 회사이고요. 자, 이것은 ROE를 듀폼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 부채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OE에 어떤 지표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총자산회전율이 뚝 떨어져서 ROE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매출액, 순이익률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총자산회전율도 2019년 4분기 이후로 매출이 이제 늘어나면서 자산 대비 회전율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50% 정도까지 떨어졌던 것이 65%로 15%포인트 상승을 합니다. 부채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은 원조 애니팡이 공전 히트를 기록하던 2014년에 가장 높게 형성이 되었고, 2014년 3분기에 가장 시가총액이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 앞에 매출을 보시면 2014년 3분기부터는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의 영향으로 결국은 시가총액이 많이 다운이 됐다가 2018년 1분기 때 잠시 또 매출이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과 그리고 부채는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본도 그동안에 이제 돈을 별로 못 벌던 기간이 있었는데 2019년까지는 거의 자본이 늘어나지 않다가 2020년 들어서 다시 좀 꿈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 PBR, PER 그리고 PFCR 프리캐시플로에 대한 시가총액 수준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듯이 2014년 이후로 PBR이 급격히 떨어져서 현재 1.5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PER도 현재로는 15.2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주가가 조금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 PFCR도 13.5 이 정도.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매출이 늘어나느냐 그리고 이익이 늘어나느냐를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매출 채권 회전일수, 재고자산 회전일수입니다. 업종의 특성상 재고자산은 없고요. 그리고 매출 채권은 이제 31일 정도, 우리 한 달 정도면 회수가 되는 과정으로 계속 회사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매수 채권이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회수를 못해서 충당금을 쌓는다든지 해서 회사의 이익을 나중에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현재 썬데이 토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리스크가 없어 보이고요. 자,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 먼저 보셔야 되고, 그래서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가를 현재 살펴보셔야 되는데, 한 번씩 이렇게 주춤할 때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영업을 통해서 현금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고, 특히 2020년부터는 이제 이익도 돌아서고 영업 현금 흐름도 돌아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잘 벌었을 때 금융자산 등을 투자를 해서 취득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현재 전혀 없었던 회사이고 지금까지도 배당이 없었고, 근데 배당을 하는 대신에 자사주 취득이 2019년 4분기부터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가 주주환원 정책을 쓰는 것이 배당을 통해 쓰는 것이 아니고 자사주를 현재 한 120억 정도를 현재 자사주로 취득을 했습니다. 이것을 소각을 하면 더 좋은 아마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유무형자산 투자는 전혀 이제 필요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대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투자가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이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살펴보시면 크게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14년 정도의 영업현금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그러나 꾸준히 영업현금 흐름이 잘 들어오는 회사이고, 최근 들어서는 영업이익에 비해서 그리고 영업현금 흐름이 더 잘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캐펙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프리캐시플로우가 165억으로 영업이익보다 더 좋은 상황. 그래서 아까 살펴보셨겠지만 PFCR은 한 13.5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취득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4월 12일 기준으로 2220억인데 재무제표상의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현금과 현금성 자산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 그리고 금융자산 등이 현재 합치면 한 1329억 정도,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220억이기 때문에 거의 뭐 시가총액 60% 정도를 현금과 현금성 자산 단기 상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익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구조상에 전혀 리스크가 없고, 회사를 만약 2220억에 산다면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한 1320억 정도가 들어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태상으로 회사를 인수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딜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결국은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지금처럼 수출, 그러니까 해외 매출이 점점 더 비중이 증가를 하고
꾸준히 계속 늘어난다면 현재 이 주가 수준은 이제 더 이상 밑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기는 좀 힘든 수준이고요. 여기서 매출이 늘어나면 수익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상으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내재되어 있는 회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썬데이 토저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